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책임 영역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상담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상담 사업 영역에는 또 네 가지 책무가 있는데, 기획에는 상담 접수, 또 초기 사정, 집단 상담 프로그램 계획 등이 있고요. 수행에 전화, 사이버, SNS겠죠. 개별, 가족 상담, 심리 검사 등이 있고, 평가, 사례회의, 슈퍼비전, 사례관리, 기관 연계 등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제 팀장과 팀원이 수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이 있는데, 교육사업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 수행, 평가, 기타. 이 영역도 이제 팀장과 팀원이 수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업 영역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기획, 수행, 평가, 기획. 똑같죠? 기타. 이것도 이제 팀장과 팀원이 수행 가능한 영역. 그 다음에 행정지원 사업 영역도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관리, 예산회계, 센터 운영, 그 다음에 기타가 있네요. 여기도 이제 팀장이나 팀원이 수행 가능한 영역.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 영역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 수행, 평가,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장과 팀원이 수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영역이 있는데, 여기도 기획, 수행, 평가, 기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장과 팀원이 수행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림이라는 그 학자는 건강가정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세부 직무 과업을 유형화해서 또 주요 직무 영역을 도출했는데, 먼저 건강가정사의 주요 직무 영역을 가족 서비스 제공, 조직 내 연계,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관리, 사무행정 등 4개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직무별 세부 직무 과업을 제시를 했어요. 즉, 가족 서비스 제공에는 직접적 대민 서비스, 이용자 모집, 프로그램 기획, 준비, 평가, 전문 인력 섭외 및 관리, 이용자 관리, 정보 수집이 있고, 조직 내 연계에는 내부 회의, 조직 내 역할 분담, 의사소통, 조직 인력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관리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 외부 회의 및 간담회, 유관기관 협력사업, 기관 연계 등이 있습니다. 사무행정에는 기한문 작성이 있고, 사업지출 계획, 사무문서 작성, 장소 섭외, 홍보, 시설 및 비품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지출 결의, 위탁기관 접촉, 공공기관 접촉, 홈페이지 운영 등이 있습니다. 가정사를 대상으로 직무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건강가정사는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열린 자세를 가진 전문가의 역할, 현장에서 실무자, 기획자, 진행자, 평가자의 역할로 자신의 직무를 인식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업무 차별성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업무 몰입과 직무 만족을 통해서 조직생활 경험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건강가정사들은 건강가정 사업 중 교육, 문화, 상담, 그리고 돌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편적인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다문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는 건강가정 사업의 다문화 가족 지원 영역을 포함해서 건강가정사가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도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건강가정사의 경우에 업무 몰입도와 헌신성은 매우 높은데 반해 열악한 근로조건, 업무량 과다 및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등 직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가정사의 직무 만족과 업무 몰입은
서비스의 질이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건강가정사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가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 것 같이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행정부서 장관이 정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강가정 사업 실천 현장에서는 총괄책임,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행정지원사업, 아이 돌보미 사업,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 등으로 유형화되거나 가족 서비스 제공, 조직 내 연계,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관리, 사무 및 행정 등으로 유형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직무는 더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의 직무를 보다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건강가정사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철학과 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가정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영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현장에서 직접 개인, 가정, 지역사회 사회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 현장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즉, 건강가정사는 첫째, 가정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실제적으로 가정 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면서 가정생활을 개선시키며 나아가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실천가로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 이념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자로서 가정을 방문하여서 실태를 파악해서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로서 가족 및 사회의 건강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다섯 번째,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운영 전문가로서 공공시설 경영에 필요한 리더십이나 기획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사무관리, 시설 및 조직관리, 마케팅 등 경력의 하위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뿐만 아니라 총괄 책임, 행정지원 사업까지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5조 3항이죠.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5조 4항.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관련 교과목. 자,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자, 이렇게 해서 표 9-3번 여러분 교재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핵심 과목. 요거는 총 12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 과목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 중에 5개는 필히 이수를 해야 되겠고, 관련 과목에서 기초이론의 4과목은 이 많은 과목 중에서 4과목 이수, 상당교육 및 실제, 여기서 3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총 12과목을 이수하게 된다면은 건강가정사가 발급이 됩니다. 국가 자격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핵심 과목이죠. 건강가정론, 그리고 건강상담 및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정책론.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2년 동안에 이 과목 5개는 여기서 하나씩 다 배우게 되겠습니다. 가족복지론도 좀 있으면 배울 것이고, 가족과 젠더가 있고, 가족상담 요것도 있고, 가족정책, 여성과 사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복지론, 정신건강, 현신건강론, 이것도 좀 있으면 배울 것이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론, 사회복지 개론이죠. 성과 사랑. 아무튼 여기서 총 12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건강가정사는 인간과 사회환경, 가정생활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겠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이나 가정, 사회, 환경의 본질적인 이해, 또 이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목 기준이 되고, 건강가정 이념의 실천자로서 건강가정의 철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가정 정책과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교과목, 그 다음에 건강가정 사업의 전달자로서 가정생활의 재반 하위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실천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과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자로서 공공시설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센터 운영의 현장 실습을 통해 실천 능력과 경험을 담보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핵심 과목 10개 과목 중에 5개 이상을 해야 되겠죠. 건강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원론 성격의 교과목과 기초 실습 과목으로 구성이 됐고요. 기초 이론 과정, 이론 과목이죠.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인적 토대 및 물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과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 되는 실제 과목, 상담 및 교육 등 실제 과목,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 관련 교과목, 가정생활의 제 영역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목으로 구성이 됐고, 또한 건강가정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 면접 대상자 의견으로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도 있는데, 특성을 따져본 우리 면접 대상자 의견에는 유용한 과목은 가족상담이나 비영리관 운영관리, 건강가정론 유용한 과목입니다. 가족정책론, 가족생활교육, 가정과 문화, 건강가정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한 교과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거는 뭐 여성과 사회, 이것도 사실 도움이 안 되고, 건강가정의 뭐 영양학, 주택관리, 이런 가족과 젠더, 이런 과목들은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에 추가 신설이 필요한 교과목으로는 가족심리 이해, 다양한 가족의 이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행정 실무, 사무관리, 다문화 상담학, 요즘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상담학, 그리고 법 관련 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건강가정의 자격 취득 교과목이 이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건강가정사가 재교육이 없어요. 보수교육이라고 하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이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꼭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가정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사 재교육 방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강가정사를 전문가로 영상하기 위해서는 그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사 양성 및 재교육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자격증 관련 업무, 자격증 관리나 자격 검증 및 연수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건강가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가정사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되고 여성가족부 승인 아래 국가공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사는 재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규정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차피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건강가정사에 대한 그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돼야 된다. 요거는 이제 주장하는 거고 학자들마다. 그래서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어떤 거를 연수하냐? 건강가정 교육 및 슈퍼비전이라든지 효과적인 상담에 필요한 가족상담 기법을 시연하고 뭐 여러 가지 역량 있는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을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에 따르면은 다문화 특성화 가족 사업, 가족 상담 사업, 가족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다양한 가족과 가족 친화 문화에 대한 지식과 실천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종사자의 역량은 근속 연수와 건강가정사 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종사자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방안의 차별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 방안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역량 강화 교육 이외에 체험이라든지 토론, 방문, 이용자 및 관련자와의 모임과 면담, 워크숍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역량 강화 방안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건강가정사 역량 강화는 센터 운영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몰입도와 만족도, 또 자기 효능감, 자존감, 긍정적 정체감 등과 직결되며 나아가서 장기 근속, 서비스의 질, 가족 정책의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가정사의 직업 윤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직업 윤리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업 윤리라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서 지켜야 할 도리, 요걸 직업 윤리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울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과 기대 및 소명의식을 갖고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걸 직업윤리라고 하고 모든 직업 활동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직업인은 확실한 직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발적, 자율적 정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직업활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이웃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직업 및 인간의 상호관계,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의 창조와 그 확장에 기여하는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누가 주장을 했냐면 최조웅이라는 학자가 1996년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의 직업윤리에는 자, 우리는 이제 건강가정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가정사의 직업윤리로는 건강가정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하며 이용자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이건 건강가정사의 우리가 가져야 할 직업을 윤리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영향을 취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이행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사는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동료 간의 존중과 신뢰로 대해야 되겠고, 건강가정사는 동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대처를 합니다. 건강가정사는 소속기관의 권익 보호에 외쓰며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가정사의 직업윤리. 여러분 교재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건강가정사가 협력해야 하는 주요 관리자. 누굴까요? 건강가정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건강가정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건강가정사업 정책가 및 행정가, 건강가정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 아이 돌보미, 가정봉사원,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이런 주요 관련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건강가정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어떤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건강가정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건강가정사업 정책가 및 행정가입니다. 이거는 건강가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주요 관련자 중 하나죠. 건강가정사업이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은 실제적인 가정문제 예방 및 치료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가정 문화사업을 통해서 범국민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에서부터 범문화적인 실천운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조직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 정책가 및 행정가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건강가정 연구자 및 교육자인데,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과 비전을 바탕으로 실천력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관련된 연구 결과나 가정생활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달 체계,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건강가정 정책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관련 교수들이 연구 인력과 연구 건강가정 관련 기관들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건강가정사들이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및 재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가정사 역시 능동적으로 자신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 돌봄입니다. 여기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 가족돌봄 지원 사업이 있죠. 또 그 안에는 또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예기치 않은 잔업, 질병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유아 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 지원 요구가 발생한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무급 또는 유급의 육아 도우미를 파견해서 자녀의 안전한 보호, 놀이지도 및 기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은 인데 신체 건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류 심사와 면접에 합격하고 80시간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것을 아이를 사랑하고 이타적이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론 8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요것을 교육받아야 되고 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소지자는 현장 실습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지역 내 가정의 이러한 아이 돌보미 활동에 대해 홍보, 연결 및 원활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아이 돌보미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교육의 책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끝내겠습니다.